진실에 기반하지 않은 형사재판은 가짜 재판인 거예요. 판사가 법법만 입었다고 판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요즘의 그 사법 풍토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렇듯이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악이라는 게 그렇게 당장 보이지 않아요. 그것이 또 사법적 권위를 가지고 있을 때는 쉽게 악이라고 비판도 할 수 없어요. 너 사법 권력을 부정하는 거냐? 민주주의 제도를 부정해? 사법적 권위를 너 인정하지 않아? 뭐 이렇게 도로 치고 역습을 당하니까. 그런데 제가 그 재판을 이렇게 보면 사실은 민사재판 같은 경우에는 변론주의라고 해가지고 상호간에 주장한 것에 구속이 돼요. 그러니까 판사가 함부로 어떤 권리자가 A, B, C 여러 가지 요건을 주장할 수 있는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이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법적 지식이 모자라서 A만 주장하고 B, C를 주장을 안 해서 진다고 칩시다. 그런데 판사가 함부로 B나 C를 주장을 시켜가지고 재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법기술마저도 본인이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해서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것이고 그게 변론주의예요. 그럼 민사재판은 그래요. 그런데 형사재판에서는 검사가 공익적 의무가 있듯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도 수사를 해야 되듯이 판사도 직권주의가 있어요. 그냥 변론주의 또는 당사자 대등주의만 있는 게 아니라 직권으로 이런 건 증거수사가 더 돼야 되겠다, 미흡하다 그러면 판사가 직접 증인을 소환해서 물어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재판할 때 그렇게 했어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아도 당사자의 그 양형에 참고가 되거나 또는 당사자 유무죄의 판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그러면 현장에도 가보고 그 증인을 반드시 불러가지고도 탐문까지 해서 재판을 하고 했어요. 그러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고생을 좀 하죠. 그러나 그게 보람이었어요. 판사만이 느낄 수 있는 어떤 직업적인 자부심이었어요. 그러면 그 정도 되면 판사는 설령 결심을 했다 치더라도 변론 제기를 해서 그런 증인을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설령 그 증인이 언론 인터뷰 과정에서의 과장이 있거나 인터뷰가 잘못됐거나 아니면 기자가 잘못 썼거나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에 하나 억울한 사람을 안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그 법관으로서 당연히 갖춰야 할 양식에 비춰보면 그런 증인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였어요. 불러서 직권으로라도 물어봤어야 되는 거예요. 설령 변호인이 그 신청을 안 했다 치더라도 불러서 물어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변론주의하고 상관없어요. 직권주의로 해야 되는 영역인 거예요. 진실 발견 의무가 판사한테 있는 거예요. 진실에 기반하지 않은 형사재판은 가짜 재판인 거예요. 판사가 법법만 입었다고 판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요즘의 그 사법 풍토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그 말을 하고 싶었네요.